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정자세로 촬영하는 부분이죠. 그 정자세로 촬영해야 되는 이유는 몸이 뭐 좌나 우측으로 휘어지게 되면은 몸의 중심이 이제 척추죠. 그쵸? 척추인데 이거 자꾸 오른쪽 왼쪽으로 가게 되면 장기들도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진을 딱 봤을 때 장기가 이 위치에 딱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까 엑스레이를 판독하기가 어렵죠. 보시면은 척추의 위치가 이렇게 휘어 있죠. 원래는 일자로 가고 얘도 이렇게 일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도 척추가 지금 이거는 옆으로 누워놓고 찍은 거죠. 횡화 형태로.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고 이 위쪽에는 장기가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척추가 맨 끝부분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살이 있죠. 이거는 지금 몸이 약간 밀렸다는 거예요. 그렇고 어쨌든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자세가 잘못됐죠. 척추가 맨 위쪽에 붙어 있고 갈비뼈가 이런 식으로 다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얘 어떻죠? 척추가 가운데로 가고 갈비뼈도 이상하게 돼 있고 이거는 VD를 잘못 찍은 것 같네요. 척추가 지금 휘어 있죠. 얘는 어때요? 척추가 이렇게 돼 있고 갈비뼈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꺾여 있죠. 이거는 몸이 마찬가지로 약간 위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정자세로 촬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딱 기억을 하셨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척추가 이렇게 딱 있고 갈비뼈가 그냥 아래쪽으로 쭉쭉쭉 나오죠. 사실 이것도 더 잘 찍으려면 갈비뼈는 양쪽에 있죠. 가슴 양쪽으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옆에서 봤을 때 제대로 찍으면은 이 갈비뼈가 서로 겹쳐 보여야 돼요. 옆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갈비뼈가 겹쳐서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제대로 찍지 못하면은 갈비뼈도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보일 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척추가 맨 중앙에 있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대칭이 돼서 갈비뼈가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척추랑 갈비뼈 자체가 기본 골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안에 장기들이 잘 위치해 있는지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위치가 돼야 되는지는 제가 뒤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촬영에 있어서 제가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노출 조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마스, KVP, 콜리메이터 여러분들이 잘 조정해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잘못 찍은 게 어때요? 일단은 제가 보기엔 사진이 좀 어두운 편이에요. 어두운 편이고 그거보다 더 문제는 얘는 지금 흉부를 찍는 건지 복부를 찍는 건지 모르겠어요. 흉부를 찍으려면 딱 여기까지만 해서 찍어야 되는 거고 복부를 찍으려면 이렇게 해서 찍어야 되는 건데 흉부 복부가 다 같이 나왔어요. 이거는 콜리메이터를 지금 너무 넓게 잡은 거예요. 그죠? 얘는 어때요? 너무 하얗죠? 그러면은 KVP라든지 마스를 올려야겠죠? 그쵸? 얘도 마찬가지. 너무 하얗고 잘 대비가 이제 잘 되지 않죠. 그래서 뭐 어쨌든 KVP나 마스 같은 거 이제 마찬가지로 조금 조절해서 조금 어둡게 하면서 만약에 이제 너무 어두워서 또 반대로 그 대비도가 만약에 떨어지면은 또 KVP를 또 낮추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부분은 이제 차폐예요. 차폐는 뭐라 그랬죠? 방사선이 막 쫙 다 뚫고 들어가는 광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호구를 입거나 아니면은 그 콘크리트로 된 곳이나 아니면 이런 그 뒤에 숨어 가지고 방사선이 들어오는 거를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사선 사진도 잘 찍고 다 하는데 차폐를 안 하는 병원은 아주 문제가 많은 병원이에요. 차폐를 제대로 안 하면은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고 종사자들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 제가 보기엔 안 하는 것 같은데 미국 같은 데서 이런 거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해서 이런 거 위반하거나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고 반드시 차폐를 반드시 하게 돼 있고 법적으로도 어떤 방사선 실이나 이런 거 만들 때도 차폐가 되는 그런 룸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찍을 수 있고 종사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진 찍을 때 숨을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만들어서 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일하던 병원에서 자꾸 이 테크니션 선생님들이 차폐를 안 했어요. 차폐를 잘 안 하고 보호구 착용을 조금 잘 안 해서 제가 이거 하셔야 된다고 조금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호구 착용을 안 하면은 방사선 뭐 얼마나 노출되겠어 하는데 이 노출되는 방사선이라는 게
결국은 제거가 되지 않고 쌓이는 거예요. 누적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면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암이라든지 백혈병 같은 거에 걸릴 수도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뭐가 위험하다 그랬죠? 불임이라든지 기형아 출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출산이랑 임신과 출산이랑 연관돼서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우린 여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는 그 과정에서는 남들이 괜찮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차폐를 하세요. 차폐를 하고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고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보호구를 착용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지킬 수 있는 방법이고,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기준은 솔직히 얘기하면 방사선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방사선이라는 게 노출도를 수십 년 동안 평가를 해야지 사실 정확한 거거든요. 암이라든지 백혈병이라든지 이런 게 한순간에 엄청 높은 농도가 아닌 이상 한순간에 그냥 쬐다고 생기지 않고 계속 이런 거에 노출될수록 결국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추적하는 조사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 판명이 안 난 걸 뿐이지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기준은 사실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괜찮은 기준이라는 건 없어요, 방사선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차폐를 해서 스스로를 보호하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RNA, DNA 뭐 이런 것들 우리 몸에 돌연변이가 생기고, 무서운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쐈는지 안 쐈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장기간 노출되면 암, 돌연변이 발생 일으키고, 5에서 20년 정도 노출되면 백혈병, 암. 만약에 밀리시버트라고 하죠. 우리가 이 방사선 세기를, 이 세기가 높으면 조금만 노출돼도 이런 것들에 걸릴 수도 있고, 더 무서운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형 같은 거 출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애들 낳으면 정상적인 것 같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돌연변이가 자손한테 전달될 수도 있고, 왜냐면은 암이라든지 백혈병이 어떤 거죠? 유전병이죠, 유전병. 특히 암 중에서 몇 가지는 유전의 영향을 굉장히 심하게 받는 암들이 몇 가지 있죠. 그쵸? 뭐 대장암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췌장암, 이런 것들 가족력부터 따지죠. 뭐 집안에 암 걸린 사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돌연변이가 밑으로 내려가요. 그런 암에 걸릴 수 있는 유전자 같은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손을 생각하셔라도 조심하셔야 되고, 네, 방사선에 있어서 완전히 안전한 농도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 낮은 농도라도 오래 쬐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테크니션이 돼서 그거를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면은 나는 한 6개월만 일하고 그만둬야지라고 생각했다가 20년 30년 일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모르고, 또 내년에 자격증까지 나오게 되면은, 자격증이 나온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원할 때 또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하고 다시 일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경력 단절이 됐다 다시 일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잠깐 하고 말 거야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좀 쬐도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뭐라 그랬죠? 알랄라,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그래서 가능한 말이 되는 수준으로 낮게, 최대한 낮게 좀 도달할 수 있을 수준으로 낮게 유지하는 게 좋다. 한마디로 안 쬐 수 있으면 안 쬐는 게 좋다, 그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방사선은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자연 방사선, 인공 방사선. 그래서 대자연, 뭐 자연에서도 방사선은 계속 나와요. 그거는 위험한 수준은 아니겠죠. 비행기를 탈 때도 우주 방사선이 나오고, 그래서 1인당 연간 2.4mS까지 우리가 노출이 될 수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한 10 정도까지도 좀 노출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다 자연 방사선이고, 인공 방사선은 엑스레이라든지 CT라든지 아니면 암 치료할 때 방사선 치료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방사선이에요. 흉부 엑스레이 한 번 찍을 때 0.1mS씩 나오죠. 어른의 연간 허용량이 1mS예요. 이 인공 방사선에 있어서. 그러면 1년에 흉부 방사선을 10장만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부 방사선 찍을 때는 방사선 노출되는 게 되게 높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물 붙잡고 옆에서 그냥 자기한테 방사선이 직선으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팔다리 그냥 좀 맞는 수준이면은 0.1mS보다는 훨씬 낮아요. 훨씬 낮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사진을 하루에 뭐 5장씩 찍고 1년에 200일 일한다고 하면은 1년에 한 1000장 정도? 그쵸? 1000장 정도를 여러분들이
1000번 정도를 팔이나 이렇게 조금 맞더라도 그렇게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사선은 아까 뭐라 그랬죠? 누적된다 그랬죠. 그럼 연간 허용량을 훌쩍 넘어버리게 되고 뭐 심하면 뭐 작업자의 허용량까지 넘어버릴 수 있어요. 이거 하나 안 했다고 이거에 노출 굉장히 높은 농도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만약에 암치료 같은 거 되면은 이때는 엄청나게 높죠. 2000mS까지 한 번에 쬐을 수 있는데, 암치료 하는데 이렇게 높게 하는 이유는 암치료가 할 정도로 어쨌든 암이 문제면 일단 암부터 치료를 해야 되죠. 방사선 쬐서 문제되는 것도 문제되지만 일단은 죽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암치료부터 해야 되죠. 그래서 상당히 높은 농도에서 하게 되고, 뭐 동물병원에서는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으니까, 한국은 특히. 그래서 뭐 하지만 지금 차차 조금씩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하는 데는 거의 없지만 차차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몇몇 병원에서, 지금 큰 병원에서는 해요. 그래서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데서 이제 일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셔야 되고, 세 가지 요소를 줄여야 된다 그랬죠. 방사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노출되는 시간을 줄여야 된다. 아까 밀리시버트라는 게 마스라는 게 뭐였죠? 밀리암페어라는 전하의 양이랑 시간을 곱한 거였죠. 다시 말해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스도 올라가요. 광선의 양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이 되면 될수록 방사선에 많이 쬐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거리를 멀리 해야 한다. 거리를 2배 멀리 하면은 방사선은 4분의 1로 좁니다. 3배 멀리 하면은 9분의 1로 좁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사실 이렇게 팔 이렇게 쭉 내밀고 멀리서 찍는 게 좋지만, 보정을 하려면 그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거리를 멀리 하는 거는 조금 어렵고, 특히 사람 방사선은 이게 돼요. 사람 방사선은 되지만 동물 방사선을 할 때는 누군가 보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것저것 다 안 되면은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보호구를 착용해서 노출을 줄이는 거다. 보호구가 없으면 밖으로 나가 있던지 콘크리트 벽의 뒤쪽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뭐 보호자가 함부로 들어와서 걔 제가 잡아줄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나가시라고 하셔야 돼요. 여기는 방사선 구역이기 때문에 나가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테크니션이나 수의 선생님이 와가지고 뭐 찍는데 이것저것 얘기하고 찍는데도 가만히 있다. 그럼 나가라고 해야 돼요. 그쵸? 근데 뭐 테크니션이나 수의사 정도 되는 분들은 나가야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나가겠죠. 어쨌든 여러분들도 찍는다 싶으면은 나가 있든지 콘크리트 벽 뒤쪽에 있든지, 그리고 보호구는 앞치마, 갑상선 보호대. 갑상선 보호대를 안 하면은 이게 어디로 가요? 목으로 가죠. 그러면은 갑상선 이런 데가 또 방사선에 민감해서 갑상선 암이나 이런 거 생길 수 있고, 손에도 나부로 된 글로브, 눈에는 고글 끼고, 저의 옛날 모습 이런 식으로 하라 그랬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장갑 끼고 갑상선 보호대 했죠. 나부로 된 앞치마 하고 안경까지 끼고. 안경은 잘 안 껴요 근데. 그리고 사실 이게 도시미터라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드렸죠. 우리나라는 이거 안 하는 것 같은데 미국은 이걸 해요. 그래서 도시미터가 차고 있으면은 자기가 노출되는 방사선 양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돼요. 기록이 다 되고, 이게 그 정부부처가 보통 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병원을 옮기거나 아니면 요청하거나 하면은 이 기록이 이제 다 이관이 되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 방사선 쬐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위험 수준으로 쬐다. 아까 인공방사선은 1년에 1mS라고 그랬죠? 내가 좀 위험한 수준으로 쬐었는데? 그러면은 난 이제부터 안 들어갈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갑상선 보호대는 요건 지금 갑상선 보호대랑 나봇이랑 같이 붙어 있는 거죠. 나봇이랑 같이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따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장갑도 반드시 끼고. 그리고 장갑 끼면은 보정이 어렵다 그랬죠. 되게 불편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촬영자 보호를 위해서 손이나 이런 데가 노출되면 안 돼요. 근데 하다 보면 다 노출돼요. 결국은 이건 피할 수가 없어. 텍스트에 그 교과서에는 노출되지 말라고 했는데 하다 보면 자꾸 노출이 돼요. 근데 이것도 사실 잘 찍었으면 노출 안 되게 이렇게 찍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장갑 같은 거 껴야 되고. 여러분 이거 발 보면은 이게 지금 하얀 게 뭘까요? 다리에 핀 박은 거예요. 핀 박은 거. 제가 아까 제일 하얀 게 뭐라 그랬죠? 쇠라 그랬죠. 쇠나 금속류. 피는 뭐겠어요?
금속이죠, 금속. 금속이니까 제일 하얘. 뭐보다 하얘냐면 뼈보다 하얘요. 볼까요? 뼈가 요 정도 색깔인데 이거보다 더 뚜렷하게 하얗죠. 그리고 요 정도는 뭘까요? 얘는 살이죠, 살. 근육이고 이거는 연부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연부 조직. 연부 조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뼈보다도 조금 덜 하얗고 제일 까만 얘는 뭐예요? 얘는 공기가 되는 거죠. 지금 뭐가 없어요? 공기가 제일 까맣고 그 다음으로 까만 건 지방이라 그랬죠? 지금 지방은 없어요. 지금 얘는 다 이제 거의 근육인 것 같고 예, 하얀 게 지금 근육이고 살이고 그 다음에 더 하얀 게 뼈, 이거보다 더 하얀 게 금속. 그래서 사람도 이렇게 지금 손이 나오죠. 근데 테크니션 선생님들 보면 막 손이 형형색색에 막 별게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손이 같이 찍히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반지 같은 게 하얗게 나와요. 새하얗게. 이런 식으로 금속이니까 새하얗게 나오고 자, 요런 게 붙어 있으면 관계자의 출입 금지입니다. 커션, 레디에이션. 커션은 조심해라. 레디에이션 방사선. 이런 글이 없어도 생긴 게 방사선이죠. 이거 있으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안에서 막 붙잡고 뭐 찍고 있는 거 문이 닫혔다. 그러면 함부로 열면 안 돼요. 적어도 노크를 해야 됩니다. 문이 닫히면 안에는 불 다 꺼놓고 다 차폐한 상태에서 방사선을 찍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여는 순간 방사선이 밖으로 다 노출돼서 밖에 있는 사람도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 닫고 나면은 이 마크가 딱 떠요. 스티커 붙여놔갖고 문을 닫으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노크 해보고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오면 되고 지금 찍고 있으니까 들어오지 말라 그러면 들어가면 안 되죠. 관계자의 출입 금지. 임산부 혹은 가임기 여성은 가급적 찍지 않도록.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 임신을 한 분들은 이미 말을 했어요. 옛날에 학생들이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그 방사선을 담당하는 교수한테 임신한 학생들은 얘기를 해요. 자기 임신했기 때문에 못 찍겠다. 그럼 이 학생들은 완전 예외예요, 예외. 그래서 찍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혹시 임신을 했다거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 일을 하게 된다면은 이 얘기를 꼭 하세요. 가임기일 때는 보통 찍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여학생들 다 보면 찍는 것 같고, 그리고 테크니션 선생님들도 대부분은 나이가 많지 않은 여자분들이 많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포함해서 그러면 가임기 여성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 찍지만 일단은 임신을 뭐 시도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임신 초기이거나 임신 초기일 땐 특히 위험하죠. 그럴 때 임신 그리고 초기가 아니더라도 아기가 일단은 뱃속에 있으면은 그때는 여러분들도 찍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기를 위해서. 그리고 어린애들도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 찍을 때는 당연히 보호구 착용 안 됐으면 나가야 되고, 보호자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때 말씀드릴 때. 그쵸? 근데 미국은 강아지를 큰 개는 마취하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냥 잡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하다가 테크니션 선생님들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면 보호자분들 들어오게 하고 찍게 하는데, 어쨌든 방사선 구역인데 괜찮으세요? 라고 그래도 물어보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 막상 딱 찍을 때는 보정 다 되고 나서 찍을 때는 보호자분들은 그래도 나가 계시는 게 좋죠. 찍을 때는 나가 있도록. 그래서 이제 찍는 거 보여드렸죠? 이건 이제 미국에서 찍는 건데, 한국에서 제가 찍은 것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찍는 장면 같은 거를 이런 큰 개는 찍을 여력이 없어요. 다 잡느라고 난리가 나왔고 세네 명이 붙어서 잡으니까 지금 보면 완전 마취했죠. 여기 마취하는 사람들 있고 마취하는 사람들, 여기 있는 게 도시미터예요. 자기가 얼만큼 방사선 노출됐는지 알 수 있어요. 요걸 딱 하고 나면. 그리고 요거 이제 지금 나부로 된 옷 입고, 여기 지금 나부로 된 옷도 보이죠, 여기.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찍게 되죠. 광선은 그럼 위에서 딱 떨어지는 거죠. 이게 도시미터라고 그랬죠. 퍼스널 도시미터라고 그래서 개인, 조금 어려운 말로 방사선 선량계라고 해요. 이걸 선량계라고 하는데 요렇게 생겼어요. 자기 이름이 있어요. 뭐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이라고 써있어요. 여기 있듯이 강예지 이렇게 있듯이.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정보가 자기가 얼마큼 노출되는지에 대한 정보이다. 자, 그 다음에 해부 구조였죠. 자, 흉부 엑스레이 봤을 때 어떻게 생겼다 그랬죠? 한번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리뷰해 볼까요?
심장, 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폐는 무슨 색? 폐는 검은색. 공기가 많으니까 폐는 검은색, 심장은 하얀색. 심장은 연부 조직이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제일 하얀 게 뭐죠? 뼈죠. 뼈보다 더 하얀 거는 금속인데 금속은 지금 없는 것 같죠? 제일 까만 거는 공기라 그랬죠? 그리고 그 중간으로 하얀 게 연부 조직이라 그랬는데 연부 조직 이렇게 요 정도 색깔로 있죠? 기도. 기도는 공기가 들어오는 길이에요. 입을 아 하고 벌리면은 코로 가서 기도로 가고 입으로 가서 식도로 가고 이런 식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길이 있잖아요. 기도가 막히면 사람이 죽죠. 공기가 들어오는 길이니까. 그럼 기도도 공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까맣게 나옵니다. 기도가 있고 폐가 있고 심장이 있고. 요거는 어디서 본 걸까요? 척추가 옆으로 누워져 있죠. 척추가 그리고 척추 위쪽에 보면 여러분 감자탕 먹으면 위에 이렇게 돌기 있죠. 그쵸? 척추가 이런 식으로 위쪽에 돌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으로 누웠을 때 돌기가 위로 향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돌기가 위쪽으로 향하는 거니까 요거는 우측 횡화예요. 횡화. 우측 횡화에서 봤을 때 오른쪽 라이트 레터럴이죠. 라이트 레터럴이 우측 횡화라 그랬죠. 우측 횡화에서 봤을 때 흉부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 그림을 그냥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은 우측 횡화 하나 찍고 그 다음 뭐 찍어야 된다 그랬죠? VD. 얘는 VD겠죠? 이렇게 두 장 나와 있으면. 그쵸? 그러면은 우측 횡화가 이렇게 생겼고 흉부에서 VD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심장은 가운데 있고 심장이 제가 아까 어느 쪽으로 좀 쳐져 있다 그랬죠? 왼쪽 부분으로 조금 쳐져 있고 여기 까만 거는 폐입니다. 폐는 어때요?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죠? 심장이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폐가 양쪽으로 이렇게 된 상태, 심장이 가운데 있으면서 어디죠?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상태. 그러니까 심장은 사람들이 심장이 왼쪽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심장은 보통 가운데 있는데 왼쪽으로 살짝 쳐졌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장병이 있는 강아지, 뭐 말티즈, 푸들 이런 애들이나 아니면은 또 불독이나 이런 애들 보면은 그 이제 단두종이라 그러죠. 코 눌린 애들 심장이 둥그래요. 그래서 좌인지 우인지 알 수가 없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일반적인 심장이라면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키우는 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강아지 심장은 가운데 있으면서 약간 좌측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카메라가 지금 잠깐만 여러분들 이렇게 봐야 좌측인가? 오른쪽 이쪽으로 해야 돼요. 좌측이죠, 그죠? 약간 좌측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폐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양쪽으로 사람이랑 똑같죠? 사람도 폐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폐가 또 까맣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자, 요 퀴즈 여기가 흉부고 가슴 쪽 여기가 복부예요. 흉부랑 복부를 나누는 게 뭐라 그랬죠? 횡격막이라 그랬죠. 횡격막. 여기에 횡격막이 있는 거예요. 잘 보이진 않지만 마찬가지로 얘가 횡격막이에요. 횡격막. 자, 요거는 이제 복부죠. 복부는 얘는 무슨 뷰예요? 지금 어떤 식으로 본 거죠? 오른쪽 옆으로 눕힌 거죠. 라이트 레터럴이죠. 그쵸? 일단은 이게 R이 써있는지 L이 써있는지 라이트인지 레프트인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R이 써있으면 라이트 레터럴이라고 해서 오른쪽으로 누운 건데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이거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라이트일 수도 있고 레프트일 수도 있는데 보통은 라이트를 찍으니까 그냥 라이트 레터럴이라고 합시다. 자, 라이트 레터럴 뷰니까 척추가 이렇게 돼 있고 위쪽으로 돌기가 돼 있고 갈비뼈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고 만약에 VD로 이렇게 까뒤집어 찍은 거면은 척추는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옆으로 갈비뼈가 돼 있고 자, 장기를 이제 쭉 봤죠 그때. 그래서 자, 요게 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흉부가 있고 요쪽이 여기가 다 복부예요. 복부 사이에 횡격막이 있고 횡격막 바로 아래쪽이 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가 있어요. 위. 그죠? 간이 있고 위가 있고 위 안에 요 뭐 거뭇거뭇하게 뭐라 그러죠? 약간 하여튼 좀 이상하게 지저분하게 들어있는 게 이게 음식물이에요. 음식물. 그래서 위가 비어있잖아요. 걔가 먹은 게 없어서 위가 비어있다. 그러면 여기가 까맣게 나와요. 왜 까맣게 나올까요?
위가 비어있으면 안에 뭐가 있겠어요? 그냥 주머니니까 가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스는 까맣다 그랬죠. 그러니까 위가 비어있으면 까맣게 나와요. 위에 음식물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조금 허여멀건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소장을 거쳐서, 위가 여기가 아니고 위는 이쪽에 있죠. 위는 여긴 흉부고, 위에서부터 소장을 거쳐서 대장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처음에 음식 먹으면 식도를 통해서 이렇게 위까지 온 다음에 여기가 소장이에요. 꾸불꾸불하고 조금 많은 거 막 소장을 거쳐서, 소장 안에도 보면은 까만 게 있죠. 이게 뭘까요? 하얀 게 있고, 하얀 거는 음식물 아니면은 물 같은 거고, 까만 거는 가스가 찬 거죠. 그 다음에 얘가 꾸불꾸불해서 대장까지 가는데, 대장은 소장보다 두껍고 더 커요. 그래서 대장에 그럼 있는 얘네들은 당연히 변이겠죠. 그쵸? 그럼 대장에 있는 이 가스들은 뭐예요? 이게 나중에 방귀가 나오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대장 안에 변이랑 방귀가 이제 나오는 가스랑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없이 새까맣게 돼 있다, 뭐 그러면 뭐 새까맣게 돼 있고 막 땡땡해 있다, 그럼 뭐 가스가 찬 거죠. 그거는 배,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기관이 뭐라 그랬죠? 요 정도의 한 비장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비장은 보이지 않고, 신장이에요. 신장은 좌우측에 두 개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신장이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딱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한쪽 신장이 조금 앞으로 전진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른쪽 신장이에요. 얘가 오른쪽 신장입니다. 오른쪽 신장이 앞으로 전진해 있고 왼쪽 신장이 뒤로 가 있고, 이거를 까디집고 보면은 오른쪽 신장이 약간 위로 올라와 있는 형태예요. 이따가 다시 한번 보죠. 그리고 얘는 뭐죠? 블래더는 방광이에요. 방광 안에 있는 건 소변이죠. 소변 안에 있는 건 물이고, 소변은 이제 액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연부 조직, 뭐 신장이나 간이나 이런 애들이랑 어떤 하얀 정도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정도가 이제 비슷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냥 하얗게 나오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간, 위, 횡격막 바로 뒤쪽이 간, 위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대신에 위는 음식물이 꽉 차게 되면 모양이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더 팽창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장을 확 거쳐서 그 다음에 대장이 조금 더 두껍다 그랬죠. 대장 아래쪽에 있는 얘가 바로 방광이고, 신장은 하나 두 개 콩처럼 보이는데 오른쪽 신장이 약간 전진된 형태, 그리고 여기 보이지 않지만 비장이 보인다 그랬죠. 지금 소장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엑스레이는 보다 보면은 어떤 기관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꽤 많아요. 그런 경우가. 특히 신장이랑 비장이 좀 그런 경우가 있고, 그때는 다른 뷰에서 이제 뭐 VD 뷰도 보고 하지만, 만약에 끝까지 못 찾았다 그러면 그때 뭐 초음파로 보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이게 간의 엽이라는데, 사실 잘 보면은 간도 엽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몇 개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여기서 못 보고 그거는 초음파로 봐야 돼요. 신장은 두 개, 전진해 있는 신장은 뭐라고요? 우측 신장. 대장이 이런 식으로 뒤쪽이 크게 돼 있고, 방광, 비장. 여긴 뭐 있을까요? 그럼 소장, 그죠? 얘는 소장이겠죠? 자, 이거는 이제 고양이에요. 고양이도 똑같아요. 간, 위. 자, 사실은 간이 큰지 작은지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신장이 큰지 작은지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랬죠. 무슨 장기가 어디에 있는지 정도만 알면 돼요. 이게 크고 작고 이런 거는 수의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뭐 신장 같은 경우는 척추뼈 2개에서 3개 사이여야 된다. 고양이 정상이죠. 정상이고, 모양도 콩 모양처럼 아주 괜찮고, 간의 크기도, 이게 위면은 위가 이렇게 지금 축이 생기잖아요. 이 축이랑 갈비뼈랑 평행하면은 간이 정상인 거예요. 크기가. 뭐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보면은 그래서 간, 그냥 위치만 알면 돼요. 신장, 앞으로 튀어나온 애가 오른쪽 신장, 소장, 방광이 대장 밑에 있다 그랬죠. 소장은 꾸불꾸불하고 이쪽에 있으면서, 대장은 어때요? 좀 더 넓고 직선으로 이렇게 좀 뻗어 있는 편이에요. 위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흉부죠. 심장이 있고 폐가 있고, 그죠? 고양이 폐가 이렇게 약간 뾰족한 느낌으로 생겼고, 척추 있는데도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좀 뭔가 느낌을 표현하기 어려운데, 그리고 척추의 요추라 그러죠. 허리뼈의 길이도 조금 긴 편이고, 약간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지방이에요. 지금 고양이가 지방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배에 지방이 많으면 장기가 되게 잘 보여요. 그 제일 까만 게 뭐죠? 가스. 제일 까맣죠. 두 번째로 까만 게 뭐죠? 지방이죠. 요 정도로 까맣고, 그 다음이 이런 하얀 연부 조직이 보인다 그랬죠? 아니면 물이 차 있거나 연부 조직. 그 다음이 하얀 게 뼈. 제일 하얀 게 금속. 그죠? 이런 식으로 되고, 자, 이거 보면은 여기 지금 가스가 크게 차 있죠? 이게 뭘까요? 이게 위예요, 위. 음식물을 먹은 게 없어가지고 위가 이렇게 가스가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사진 진짜 잘못 찍은 거예요. 여기가 너무 하얘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때는 어떻게 찍어야 돼요? KVP나 마스를 조금 더 올려줘야 돼요. 보세요, 지금 척추도 지금 너무 하얘서 구분이 안 가고, 사진도 조금 흔들린 것 같고, 여기가 어쨌든 간, 가스가 들어있는 위, 이쪽이 대장이 쭉 뻗어 있고, 심장도 잘 안 보이죠? 방광도 안 보이죠? 방광 같은 경우는 작으면 안 보여요. 그리고 만약에 방광에 결석이 있잖아요. 결석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여기 새하얗게 보여요. 하얗게. 새하얀 정도는 아니고 약간 뼈랑 비슷한 수준으로 좀 하얗게 보이고, 자, 이것도 이제 고양이 같고, 여기 이제 지방이고 다 가스고, 뼈, 그 다음에 간, 이쪽에 이제 위가 있겠죠. 잘 구분은 안 되지만 위, 그리고 이렇게 크고 굵고 쫙 뻗은, 중앙에 쫙 뻗은 애가 뭐라고요? 대장. 대장 안에 있는 게 변과 가스가 있고, 여기 이제 소장이고, 방광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예. 소변이 없으면 방광은 잘 안 보여요. 이 정도면 소변이 조금 있는 거고, 신장 두 개 보이죠?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갈비가 있으면 여기가 흉부죠. 그래서 맨 바깥쪽에 있는 게 간, 그 다음에 위, 그 다음에 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냥 사실은 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간이 이제 여러 개 엽이 있어요. 그래서 간이 큰 애들은 요런 식으로, 아니면 요런 식으로 이제 튀어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장, 여기 비장, 스플린은 비장인데 위에 가려져서 여기 대가리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대가리가 아니고 그걸 비장의 꼬리라 그러는데, 꼬리만 보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장 두 개 있겠죠. 소장이 이렇게 꽉 차 있고, 그 다음 대장이 이렇게 뻗어 있고, 겉으로 봤을 때 이제 딱 열면 실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엑스레이로 찍었을 때는 또 달라요. 이렇게 되고, 요거는 VD로 본 거예요. 이제는 VD로 보면 어떨까요? 자, 가운데 심장, 양쪽에 폐가 있죠. 얘는 뭐 같아요? 얘는 고양이에요, 고양이. 생긴 게 흉곽이 되게 작아요. 고양이가 작고, 심장도 조금, 얘는 심장이 안 이쁘게 생겼네, 지금 보니까. 심장이 발렌타인 하트라고 그래갖고 약간 심장에 질환이 있는 애들이 약간 이렇게 생겼는데 어쨌든 질환이 있진 않겠죠. 간이 맨 앞쪽에 있다 그랬죠. 그쵸? 흉부랑 복부의 사이 횡격막인데, 횡격막 바로 뒤쪽에 간이라 그랬죠. 흉부랑 복부의 사이에 있는 횡격막의 바로 뒤쪽에 여기가 간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옆에서 본 걸 갖다 이제 위에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위가 되겠죠. 간 다음에 위가 나왔죠. 아까도 간 나오고 위가 나왔죠. 그럼 이걸 뒤집어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서 보면 간이 맨 위에 있고 위가 다음에 있고, 그런 식으로 되겠죠. 간, 위, 그 다음에 소장이 막 뱅글뱅글 돌아서, 대장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VD에서 볼 때는 이렇게 물음표처럼 생겼어요. 물음표처럼 생겨서, 여러분이 이것도 좌우 구분이 돼요. 사실 배도 좌우 구분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신장은 오른쪽 신장이 위쪽에 있다 그래. 좀 더, 지금 얘랑 얘가 신장인데 뭐가 약간 전진해 있죠? 얘는 구분이 잘 안 된다. 얘가 조금 더 전진해 있는 것 같은데, 원래는 이거보다 더 전진해 있어야 돼요. 신장의 크기, 신장이 어디가 전진해 있는지로 좌우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대장이 물음표처럼 생겼는데, 그럼 물음표면 이렇게 생겼어야 되잖아요. 그죠? 좌측이 이렇게 가요.
좌측이 이렇게 연결돼 있고 우측은 끊겨서 나와요. 물음표 할 때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이거 좌우가 바뀌니까 이런 식으로 되죠, 물음표가. 그러면은 그 물음표에서 한쪽 이렇게 쭉 이어지는 부분이 좌측이라고 보면 돼요. 물음표에서 이어지는 부분이 점도 있겠죠? 좌측이라고 보면 되고, 방광이 여기 센터에 있어요. 센터에 있고 중앙에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뭐 비장도 여기나 여기 이제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 여기 이거 엉덩이 있는 데죠. 엉덩이 뼈 있는데 그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흉부랑 복부를 봤잖아요. 흉부랑 복부가 제일 많이 찍으니까 일단 제일 먼저 본 거고, 그 다음 팔다리도 많이 찍어요. 여러분 이거 해부생리 시간에 배웠죠? 그러면 관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얘가 슬개골이죠. 그래서 어깨관절, 숄더, 이걸 이제 주관절이라고 부르나 이거를?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저는 어깨관절 아니면은 숄더 조인트라 부르는데 어깨관절이 있고, 그 다음에 어깨관절이면 사람 치면 여기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팔꿈치로 내려가죠. 엘보 조인트라 그래서 팔꿈치 관절이 있어요. 어깨관절을 슬관절이라 그러고 팔꿈치 관절을 주관절이라 그런다. 주관절. 그 다음에 무슨 관절이 있어요? 사람으로 치면 발목 관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손목 관절 있듯이. 그래서 앞발목 관절. 그래서 관절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세 개가 큰 관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발가락뼈 관절 이런 거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다리는 어때요? 다리를 제가 여기서 들 수는 없으니까. 자, 엉덩이인데, 사람 다 엉덩이인데 관절이 하나 있죠. 이걸 우리가 고관절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무릎 관절 있죠. 그 다음에 발목인데 또 사람도 관절 있죠. 마찬가지로 세 개 있어요. 엉덩이 관절인 고관절, 그 다음에 무릎, 우리가 말하는 무릎 관절, 그 다음에 뒷발목, 발목 관절, 그죠? 그래서 이건 우리는 팔목이라 그러지만 걔는 앞발목이죠. 둘 다 발이니까. 그래서 세 개 있고, 어깨, 팔꿈치, 앞발목, 엉덩이, 무릎, 뒷발목, 이렇게 중요한 관절이 6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꼬리는 뼈는 많은데 이건 뭐 중요한 관절은 아니고, 그 다음에 척추가 있죠. 척추. 요쪽이 목 있는 데가 경추라 그러죠. 갈비뼈가 붙어있는 여기를 우리가 흉추라 그러죠. 그 다음에 엉덩이, 여기 등뼈 있는 데를 요추라 그러고, 엉덩이 쪽에 그 천골이 있죠. 천골 어떤 건지 아시죠? 이렇게 사다리꼴로 생겨가지고 엉덩이 뼈 붙는 부분, 천골 관절까지 있고, 그 다음 꼬리 관절, 이런 식으로 척추가 구성이 되고, 그 다음 뼈가 또 어디 있어요? 얼굴이죠. 얼굴, 그죠? 머리뼈. 그래서 두개골,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엑스레이 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사진들을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어깨는 어떻게 생겼죠? 어깨가 지금 본 견갑골이 이렇게 돼 있죠. 견갑골이 이렇게 생겼는데 보시면은 요게 견갑골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얘가 상완골이죠. 얘가 그러면은 어깨 관절이 되는 거죠. 얘가 팔꿈치 관절, 그죠? 얘가 앞발목 관절, 관절이 하나, 둘, 세 개 있고, 어떻게 생겼는지 보세요. 팔꿈치는 그리고 뭐 이렇게 굽힐 수 있으니까 여기가 딱 지금 그렇게 생겼죠. 그죠? 팔꿈치 관절을 지나서는 뼈가 이렇게 2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손가락 관절도 있어요. 사람도 손가락 관절 있잖아요. 이것도 강아지도 마찬가지로 손가락 관절이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얘가 이제 어깨 관절이 이렇게 생겼어요. 슬개골 뒤쪽에 붙어 있는 거. 지금 그냥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그냥 익혀두세요. 고관절이 엉덩이 뼈예요. 여기가 이제 엉덩이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그 장골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여기가 엉덩이 뼈가 붙어 있는 고관절. 사람도 엉덩이 뼈 있는데 그 다리가 2개 붙어 있잖아요. 이것처럼 여기가 이제 고관절이 되고, 팔꿈치 관절. 강아지는 팔꿈치 뒤쪽이 어떻게 돼 있어요? 팔꿈치가 아닌데 이거는 팔꿈치가 아니에요. 여기가 팔꿈치죠? 팔꿈치가 아니고 요거는 뒷발목 관절이에요. 뒷발목 관절. 죄송해요. 이거는 뒷발목 관절이 왜 여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팔꿈치 관절이에요. 제가 잘못 쓴 것 같고, 얘가 팔꿈치 관절, 팔꿈치 3 튀어나와 있듯이 강아지도 튀어나와 있고, 뒷발목 관절, 요 뒤에 뼈 만져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건 이제 뒷발목 관절이고, 그 다음에 무릎 관절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여기가 슬개골이에요. 슬개골. 여러분 막 강아지 혹시 키우시는 분들 많을 텐데 슬개골 탈거 많이 들어보셨죠?
얘가 엉뚱한 데로 빠지면 슬개골 탈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슬개골, 얘가 무릎 관절. 그래서 여기가 엉덩이 있는 데고, 엉덩이 관절 있는 데고, 여기가 장골에 그 엉덩이 고관절이 붙어 있는 형태. 그 다음 여기가 슬관절, 무릎 관절. 이런 식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만 한번 쭉 보세요.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